지난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던 북한의 장사정포. 자, 2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심 전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력으로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시험 발사가 있었습니다. 자, 어땠습니까, 신동주 차장? 어떤 내용으로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죠?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국방위원들이 어제 자주국방의 산실이죠. 국방과학연구소 태안에 있는 그 안흥 시험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그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 전술지대지 유도탄 시험 발사가 있었는데 네. 100km 이상을 훨씬 날아가서 정확하게 목표물에 명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네. 한 4천억 정도를 들여서 개발 중인데요. 네. 전력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어제 시험 발사 멋지게 성공한 그 미사일 바로 이겁니다. 장사정포 킬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라고 공식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심 차장이 설명한 것처럼 북한 장사정포를 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미사일이고요. 한국판 벙커버스터라고도 불립니다. 자, 발사대 한 개당 4발씩 수초의 간격으로 발사를 할 수 있고요. GPS 유도 장치로 목표물을 타격한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120km에 다다른다. 자, 지금 개발 중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거의 완료 단계입니까? 실전 배치까지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개발은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인데 네. 다만 한 가지 지금 걸리는 것이 이 GPS 유도 장치 중에 네. 우리가 GPS를 사용하는데 민간 상용 코드가 있고 군용 코드가 있습니다. 네. 이 군용 코드는 적의 GPS 제밍으로부터 좀 더 강하고 네. 보안이 좀 더 강화된 그런 버전인데 네. 미국이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그 판매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어서 아. 이것 때문에 이것만 제외하면 기술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요. 미국과의 GPS 군용 GPS M 코드 도입이 어느 정도 이제 성사가 되고 나면은 네. 그때부터 전력화를 위한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미국이 왜 GPS 코드를 승인을 안 해주고 있죠? 저렇게 지금 북한의 장사정포는 우리 한반도 특히 서울 수도권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위험 무기인데 네. 빨리 이거 승인을 해줘야 되는 군용 거죠. GPS 코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M 코드, P 코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승인하고 있는 최고급 등급의 동맹국들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파수 대역을 열어주게 되면 네. 이 주파수 대가 어느 정도에 있구나라는 것을 적이 알기 때문에 재밍이 좀 더 쉬워지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한 그런 심사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그 기간이 약간 좀 길어졌기 때문에 이 양산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지금 그 협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양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술 지대지 미사일 북한의 장사정포를 타격하는 주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장사정포를 직접 타격하는 게 아니라 장사정포가 들락날락하는 벙커 자체를 부숴버림으로써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킨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볼 때 다 노출되도록 아니면 들어가 있는 게 나오지 못하도록 벙커를 부수는 게 일차적이군요. 네, 맞습니다. 장사정포가 진지로 나왔을 때 공격을 하면은 이미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벙커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을 파괴해버리면은 이 장사정포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벙커 자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탄두를 약간 바꿨습니다. 어떤 걸로 기존의 바꿨어요? 미사일은 공중에서 파편이 흩뿌려지면서 네. 강철비라고 하죠. 네. 파편이 지상에 떨어지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런 것은 콘크리트 벙커에는 크게 파괴력을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 안에 열폭풍 탄두라고 해서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폭발시키는 그런 탄두를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벙커 버스터의 기능을 훨씬 더 강화를 하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거는 일단 우리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는 조짐을 보이면 선제 공격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그 정찰 기능이 많이 확보돼야 될 겁니다. 정찰 기능이요. 자, 그런데 이 GPS가 이제 GPS에 의해서 지금 날아가는 미사일이잖아요. 그러면 GPS 기지국이라든가 이런 게 파괴되면 이 미사일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GPS 기지국은 기본적으로 위성입니다. 이 그래요? GPS라는 것은 위성에서 공중에 떠 있는 위성에서 네. 여러 대의 위성으로부터 받는 그 신호를 삼각 측량으로 자기 위치를 역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전혀 재밍당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술 지대지 미사일 개발이 완료가 거의 다 됐는데 미군에서 주고 있는 GPS 신호를 받지 못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신호까지 승인이 된다 그러면 이 북한의 장사정포는 거의 무력화가 된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전문가께서는.
그렇죠. 효과적인 방법이 될까요? 현재 뭐 북한의 장사정포가 370문제라고 엄청 숫자가 많기 이제 때문에. 뭐 지하 벙커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또 밖에 나온 놈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벙커만 다 부수다 해서 장사정포가 다 제거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네. 그래도 벙커를 부숴놓으면은 도망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우리 공군기로 부시든가 아니면 뭐 다른 포로 부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북한이 장사정포를 숨길 수 있는 네. 지하 벙커를 다 부시는 게 네. 일단 뭐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 한 발에 얼마 정도 합니까? 통상 30억에서 50억 한 정도 될 발에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럼 장사정포가 얼마나 많은데 저거 한 수백 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일단 소리잖아요. 수도권까지 공격이 가능한 장사정포의 숫자를 한 370개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370개소에다가 미사일 한 발씩 발사를 하게 될 경우에 아하. 기존에는 우리가 한 개의 어떤 표적을 사격을 할 때 제가 이제 대화력전 수행 장교를 수행을 하면서 네. 이제 표적 계획을 짤 때 어떤 식으로 사격을 했냐면 한 개 포병대대, 그러니까 18문이 한 개 표적에 대해서 수백 발, 수십 발을 사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포탄 수백 발을 한 개 표적에 쏟아붓는 것보다 네. 저 미사일 30억, 40억짜리를 한 발 쏴서 정확하게 매우 정확하고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 그게 더 예,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전술지대지 미사일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발이 30억이라고 무조건 비싸다고 할 게 아니라 효율성 면에서 보면 저거 한 발로 이 18개의 장사정포를 다 박살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한 발로 하나를 부술 수 있고요. 아. 원래는 하나의 표적을 부수는데 18문의 화포가 동원돼서 네. 수백 발을 아. 쐈는데 한 예. 발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정수 차장. 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전술지대지 미사일 빨리 도입이 시급한 상황인데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가 아까 GPS 말고도 뭐 돈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GPS 승인 이 포를 예산 4억이 이 잘못 누락되면서 또 문제가 생긴 겁니까? 참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군요. 이건 아마 저 조정 과정에서 네. 일단 그 사업을 살릴 수가 있을 경우 의회에서 살리면 되니까 네. 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반도 특히 수도권을 가장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잡는 미사일 개발은 거의 다 끝났는데 아주 자잘한 문제들 때문에 지금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미 공군 특수부대가 우리 공군 특수부대와 함께 조종사 구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잠시 보셨죠?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연합훈련이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매년 해오던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규모가 큰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참가한 항공구조사들의 수가 상당하다면서요? 네, 이번에 훈련하는 것은 퍼시픽 선더라고 해서 1년에 2차례 하는 연합 구조 훈련입니다. 네. 우리 군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미공군 제31 구조대대가 왔다라고 네. 했는데 미국 태평양 사령부에서 그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은 31 구조대대와 33 구조대대 두 개가 왔습니다. 네. 통상적인 전력의 2배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네. 이것은 최근에 지금 한반도 주변에 미국 항공 전력이 굉장히 증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유사시에 이 훈련을 목적으로 전개한 이들 부대가 즉각적으로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한미 공군의 항공구조사들이 훈련을 같이 했다. 항공구조사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좀 알아봤습니다. 항공구조사. 자, 그러니까 파일럿, 항공기, 전투기 조종사가 적진에 추락했을 때 이들을 구조해오는 임무를 띈 특수부대를 항공구조사라고 하는군요. 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반 국민들은 공군 그러면 그냥 하늘에서만 싸우는 줄 아는데 그렇죠. 이 공군에서는 체력적으로 네. 거의 특전사를 뭐 능가할 정도로 네. 대단한 체력을 가지고 이 전술전기가 아주 연마되어 있는 그런 그 강력한 군대입니다. 네. 자기 혼자도 아니고 적진에 떨어져 있는 조종사나 네. 또는 이제 요인을 갖다가 우리 안전하게 네. 우리 아군 쪽으로 이렇게 호송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기 혼자가 아니라 부상당한 조종사를 들쳐업고 그렇죠. 적진을 통과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최고의 훈련을 받은 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들은 대로라면 자, 전장에서는 나 혼자 몸을 지키는 것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상당한 전투기 조종사를 안전하게 데리고 오는, 귀환시키는
임무를 띈 사람들이 항공구조사다. 지금 이 말대로 하려면 정말 웬만한 특수부대보다 더 혹독한 훈련과 능력을 갖춰야 되겠어요. 어떤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까? 항공구조사에게. 네, 일반 특수부대는 적을 죽이기 위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공군 특수부대는 아군을 살리기 위한, 사람을 살리는 특수부대입니다. 아, 그러면은 의술도 어느 정도 알아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가서 죽이고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네. 여기 지금 평가 항목 중에 80kg 이상의 그 사람을 들쳐업고 네. 200m 이상을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네. 여기 지금 실전 투입까지 5년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최소 그 자격을 부여받는데 1년.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도가 3년. 네. 그리고 실전 투입이 가능한 게 5년이기 때문에 전원 부사관으로 구성이 돼 있고 아하. 이들의 그 자부심이라든가 실제 능력도 일반적인 특수부대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항공구조사들이 붉은 베레모를 쓰고 있군요. 그래서 붉은 베레라고 하는데 자격 부여받기까지 1년, 실전 투입병까지 5년. 방금 얘기를 들은 것처럼 육해공. 하기야 전투기가 어디 떨어질지 가려서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다에 떨어질 수도 있고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육해공 어디서든 활동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다 받아야 되고 응급치료법은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훈련 과정 중에 절반 이상이 탈락한다고요? 그 특수 부대 요원들이 지원을 해서 거기서 절반이 다 떨어진다. 와, 굉장한 요원들이군요. 자, 항공구조사 정말 대단한. 지난번에 네. B1B 폭격기가 원산 앞바다로에서 신포로에서 이렇게 NLL 넘어갔다 넘어갔던 왔던 적이 적이 있었죠. 그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그 전투기 공격을 하든가 네. 아니면 미사일을 공격할 것을 각오를 하고 네. 그 당시에 헬기가 NLL 넘지 않았으면 헬기도 같이 작전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헬기에 분명히 저 항공구조사들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전투가 벌어지면 분명히 네. 전투기가 추락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헬기가 들어가서 바로 네. 구출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B1B 폭격기 랜서가 NLL을 넘어서 북한 김정은 턱밑까지 갔다 돌아왔던 그 훈련에서 분명히 항공구조사들이 그 수송기에 탑승을 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우리나라의 공군의 항공구조사들 이런 활동도 했었군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이게 평상시에 사람을 구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다양한 구조 임무에 투입이 되는데요. 네. 이 이 부대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 훈련을 할 때 네. 헬기를 타고 어떤 고립된 지역이라든가 수해 지역 이런 데 가서 네. 사람을 구조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렇죠. 그곳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목포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사고라든가 네. 3차 파전 그리고 각종 해난 사고에도 동원이 돼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이 있을진데 지금 위기감이 엄청나게 고조된 이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하필 항공구조사 훈련을 실시한 데는 그 이면에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이번에 그 2개의 비행대가 왔습니다. 항공구조대 2개의 부대가 왔는데 이 2개 부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들과 함께 작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네. 오산 공군기지의 특수전기라고 해서 특수부대원들을 적 레이더망 밑으로 침투해서 그 적진지까지 실어 날라줄 수 있는 항공기, 특수전 네. 항공기가 지금 오산기지에 전개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항공기들을 타고 적진을 침투할 수 있는 그런 특수부대, 그 네이비스릴 대부그루라든가 제75 레인저연대 일부 병력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대, 지금 이 구조하는 구조 임무의 부대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들이 적지에 들어가서 그렇죠. 작전을 수행하고 돌아올 때 이들을 구출해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군사 옵션 이야기 이것이 네.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항공구조사들은 적진에 떨어져 있는 우리 조종사들을 구해오는 임무를 띠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 아군의 전투기가 적진을 들어간다는 걸 전제로 깔고 하는 훈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앞부분에 어떤 훈련들이 함께 패키지로 묵혀 있는지를 생각하면 지금 상황이 보통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김종국 실장님께서 누누이 얘기했던 조만간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함 전단 2개가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을 해왔었는데 진짜로 예측이 맞았네요. 네, 지금 시어더 루즈벨트호가 네. 이제 샌디에고 모항을 떠나서 네. 이제 한반도에 이제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어더 루즈벨트호는 원래 인도양을 커버하던 그 항공모였는데 오바마 행정부에서 아시아 중취 정책을 하면서 네. 아시아 지역에 항공 하나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샌디에고에다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 3함대가
이 서평을 관할하는 3함대가 현재 항모가 하나 더 늘어났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 3함대가 항모가 4개인가 5개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3함대가 7함대를 돕기 위해서 이 항공모함을 순환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 한반도 해구로 이제 보내서 훈련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루즈벨트호가 그 훈련이 오는 것 같고 네. 앞으로도 이 루즈벨트가 이제 센터로 돌아가면 다른 항모가 계속해서 한반도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순환 배치를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의 일환으로 지금 배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항공모함 전단 2개가 한꺼번에 한반도에 배치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리고 조만간 지금 얼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순방하게 되는데 이때와 시기를 맞춰서 배치를 했다는 것, 김정은을 향한 아주 최고 수위의 경고를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가장 먼저 선발대로 보내는 것이 항공모함입니다. 그렇죠. 지금 기존에 로널드 레이건이 7함대 작전구역에서 동북아시아를 담당하는 7함대 작전구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원래는 3함대에 배속돼 있던 것이 어제부로 해서 7함대 네. 작전구역으로 들어와서 로널드 레이건과 합류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서부 해안 캘리포니아 앞바다에는 이것 말고 2척의 항공모함이 더 준비를 하면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즉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다음 달 7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할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방한 일정을 준을 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런 대규모 무력을 투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순환 배치에서 계속해서 이제 와서 한반도에서 왔다가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냥 필요하다면 전부가 한꺼번에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연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건 바로 이제 북한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던 북한의 장사정포. 자, 2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심 전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력으로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시험 발사가 있었습니다. 자, 어땠습니까, 신동수 차장? 어떤 내용으로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죠?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국방위원들이 어제 자주국방의 산실이죠. 국방과학연구소 태안에 있는 그 안흥 시험. 이것 때문에 이것만 제외하면 기술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요. 미국과의 GPS, 군용 GPS, M 코드 도입이 어느 정도 이제 성사가 되고 나면은 네. 그때부터 전력화를 위한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미국이 왜 GPS 코드를 승인을 안 해주고 있죠? 저렇게 지금 북한의 장사정포는 우리 한반도 특히 서울 수도권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위험 무기인데 네. 빨리 이거 승인을 해줘야 되는 군용 겁니다. GPS 코드는 2가지가 있습니다. 네. M 코드, P 코드 2가지가 있는데 네. 이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승인하고 있는 최고급 등급의 동맹국들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파수 대역을 열어주게 되면 네. 이 주파수대가 어느 정도에 있구나라는 것을 적이 알기 때문에 재밍이 좀 더 쉬워지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한 그런 심사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그 기간이 약간 좀 길어졌기 때문에 이 양산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지금 그 협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양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술 지대지 미사일 북한의 장사정포를 타격하는 주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장사정포를 직접 타격하는 게 아니라 장사정포가 들락날락하는 벙커 자체를 부숴버림으로써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킨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볼 때 다 노출되도록 아니면 들어가 있는 게 나오지 못하도록 벙커를 부수는 게 시험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그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 전술 지대지 유도탄 시험 발사가 있었는데 네. 100km 이상을 훨씬 날아가서 정확하게 목표물에 명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네. 한 4천억 정도를 들여서 개발 중인데요. 네. 전력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어제 시험 발사 멋지게 성공한 그 미사일 바로 이겁니다. 장사정포 킬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라고 공식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심 차장이 설명한 것처럼 북한 장사정포를 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미사일이고요. 한국판 벙커버스터라고도 불립니다. 자, 발사대 한 개당 4발씩 수초의 간격으로
발사를 할 수 있고요. GPS 유도 장치로 목표물을 타격한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120km에 다다른다. 자, 지금 개발 중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거의 완료 단계입니까? 실전 배치까지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근데 개발은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인데 네. 다만 한 가지 지금 걸리는 것이 이 GPS 유도 장치 중에 네. 우리가 GPS를 사용하는데 민간 상용 코드가 있고 군용 코드가 있습니다. 네. 이 군용 코드는 적의 GPS 제밍으로부터 좀 더 강하고 네. 보안이 좀 더 강화된 그런 버전인데 네. 미국이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그 판매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어서